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곧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디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 또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곧 방향 전환을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 총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 11월 26일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어 달 뒤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현실화돼서 11호 대책을 임시 조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호 대책이 3중 규제에 강력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그것이 임시 조치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인 걸 강조했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핀셋 해제하나요? 자, 기자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책실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다. 그래서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에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거라고 첫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 3중 규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공급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물어봤더니 공급 대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요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서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방안이 바로 공용지 활용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노후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5,000호에서 1만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다 모으면 많다. 생각보다 큰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이것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는 독려하고 있고 최종 발표는 아직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까지는 연내에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기사가 어떻게 떴다? 서울시와 국토부 규제 완화 전면 논의 돌입, 주택 공급 확대, 정부와 서울 공동 드라이브. 자, 그러면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 협의할 뜻을 발표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서울시 18가지 요구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협조를 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를 안 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대통령실 발언으로 확인이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언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책 중심으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대출 규제 중심의 6.27 부동산 대책과 지역 규제 중심의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을 하고 공급 확대책과 총량 규제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곳에 파격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대출을 옥죄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자, 지금 수요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게 매물 감소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까지 급등해버리니까 실소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규제 지역은 둘째치고 지금 규제가 지정 안 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까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천 지역하고 경기 지역의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모든 아파트를 고루고루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지역 규제를 계속 넓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 밀집 지역 가격을 다 올려버렸어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방향을 시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시장 불안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일단 전세 퇴거자금 대출 6.2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는데 이것 때문에 월세 매물이 증가해요. 뭐 내가 해외 주재원을 간다, 아니면 지방에 발령이 난다, 아니면 부모님 근처로 유학을 위해서 잠깐
전세로 간다? 본인 집을 원래 전세로 놔야 되는데 이걸 전세로 못 놓고 월세로 놓다 보니까 전세 매물 감소, 월세 매물 증가가 뚜렷하고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공실이 좀 증가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건 상담해보면요, 진짜 답이 없긴 해요. 임대차 보호법과 맞물리면서 매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럼 난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비워두겠다, 이런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가해지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럼 당연히 자금력이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를 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월세 수요자에 맞게 내놓으면 되다 보니까 순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년 봄, 여름에는 더욱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규제의 부작용이 매매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12월에 공급대책 발표하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공언을 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어떻게든 12월에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이 나서는 만큼 이번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또는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공급정책은 규모가 좀 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좀 잘 살펴볼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통계에는 그래도 그 예전에 높았던 과열에서 조금씩 상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안정이 확인이 되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공급대책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2차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면 어디를 풀까요? 첫 번째, 11호 부동산 대책이 임시조치라고 했으니까 이 임시조치를 끝내면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남아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과열의 중심지인 한강벨트와 분당, 과천, 광명 정도만 유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추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통계에서 보합 수준의 지역만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도광 지역이나 금강구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과열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은 풀어주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안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궁금한 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 쇼킹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하락 요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나 공급 폭탄이 없다면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 집중도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한 화폐가치 하락했다는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전세 공급 부족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한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이번 정책 변화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해봐야 되죠. 자,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차이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편 규제를 했어요. 별도의 규제 없이 총량 규제만 활용해서 집값이 과열될 것 같으면 그냥 대출을 그냥 딱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규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다 보니까 총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보편 규제의 단점은 상급지 쏠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 상구 중심의 과열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핀셋 규제 카드를 썼었죠. 과열 지역과 과열 우려 지역을 타켓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굉장히 강했어요.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강남 상구에서 상승세가 한강벨트로 옮겨갔고,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한강벨트에서 10억대 아파트로 지금 넘어갔고, 비규제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별도의 규제 없이 총량 규제 카드와 공급 카드 두 가지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시장이 될 것이냐, 상급지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규제 완화 범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뭔가 규제 완화 방안이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전에 언론에서 조금 보도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 내용 제가 제일 빨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임시 조치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3중 규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2월 공급대책 발표 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등 규제 일부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통계상 과열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 확대와 대출 총량 규제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이제 세웠었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오늘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2일 멤버십 영상에서 그 매물 귀하다는 마포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12억에 잡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1주택자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또한 18억에서 23억 아파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도 멤버십에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으로 다른 인생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